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숨겨진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월 76만 원이라는 금액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와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말하는 109만 개 일자리의 진실. 정부에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9만 개나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작년보다 7만 개 가까이 늘어난 숫자죠.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109만 개 중에서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17만 개뿐입니다. 나머지 92만 개는 모두 월 29만 원을 받는 일자리예요. 쉽게 말해서 10명 중 8명은 29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76만 원 받는 일자리가 이렇게 적은 이유. 왜 76만 원 받는 일자리가 이렇게 적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76만 원을 한 분께 드리는 대신 29만 원씩 세 분께 나눠 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이라는 76만 원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공익활동형이라는 29만 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라도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76만 원 일자리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반대로 시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시골에는 아예 76만 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아요. 있어봐야 한두 개 정도죠.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노인 일자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수준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유리해요. 연금이나 다른 수입이 많으시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유리해요. 정부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든요. 세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탈락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괜찮지만 생계급여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편하긴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방문 신청을 추천드려요.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됩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지회에서도 신청받아요. 신청할 때는 여러 종류의 동시에 지원하세요. 76만 원 일자리가 안 되면 29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거든요. 선발되기 위한 실전 팁. 신청서 작성할 때 본인의 경력을 최대한 자세히 써주세요.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꼭 적어주세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제출하세요.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리 관련 자격증 등 뭐든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이시거나 독립유공자 후손이시면 가산점이 있으니까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실제 근무 조건은 이렇습니다. 76만 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해야 해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나가는 셈이죠. 10개월 동안 일하고 2개월은 쉽니다.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을 넘을 수 없고 평균 11개월 일합니다. 중요한 건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는 절대 없다는 점이에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일들. 76만 원짜리 사회서비스형은 주로 돌봄이나 안전 관련 일을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 도와주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도 있고요. 29만 원짜리 공익활동형은 주로 봉사 성격의 일들이에요. 환경 정리, 교통 안전 지도, 학교 급식 보조 같은 일들이죠. 건강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약물로 잘 조절되고 계시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어려워요. 본인 안전도 중요하고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활동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게 되고 활동 중에 몸이 아프시면 즉시 알려야 해요. 돈 계산을 정확히 해보세요. 76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본인 것은 아니에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실제로 받는 건 65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교통비, 식비, 필요한 용품비 등을 빼면 실제 순수입은 더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까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연말에는 연말정산도 해야 하니까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두세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 신청 기간이 보통 12월 한 달 정도로 짧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최근에 받으신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음해 3월부터 시작되니까 그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특히 건강 문제나 교통 문제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 당부 말씀. 노인 일자리는 큰 수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회활동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게 건강에도 좋거든요.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 상태에 맞춰서 활동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44-3388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외에 다른 선택지들. 노인 일자리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시니어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일자리도 있고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를 우대하는 채용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경비, 청소, 돌봄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는 경험 많은 시니어 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세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미리 준비하신다는 점이에요.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두시죠. 둘째는 여러 곳에 동시 신청하신다는 점이에요. 한 곳만 노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곳에 지원하셔서 기회를 넓히시는 거예요. 셋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신다는 점이에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과 평소에 관계를 맺어두시면 좋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특히 단순한 봉사활동보다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한계가 있어서 76만 원짜리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29만 원짜리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기대하지 마시고 다양한 옵션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사업은 60세부터 가능하지만 대부분 65세부터예요. 둘째,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현재 받고 계신 급여나 연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 선발해서 불리할 수 있어요. 넷째,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계속하기 어려워요. 다섯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해요. 월 76만 원을 받는 일자리는 정말 소수이고 대부분은 29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또한 10개월이나 11개월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수입이 더 줄어들어요. 하지만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활동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 여러분들의 현명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드리겠습니다.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